우리가 생각하고 물가, 미국 CPI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끈적끈적한 CPI에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순이익 20% 증가, 애저, 클라우드 강세.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와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으로 인해서 윈도우 라이선스 매출 감소를 상쇄하면서 호실적을 거뒀다. 뭐 이번에 우리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코인이슈 방송에서 어떻게 나올 겁니다 배웠었죠? 미국 기업들 실적 어떻게 나올 거다 이번에? 대체적으로 좋게 나올 거다. 대신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좋게는 나오겠지만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향후 가이던스는 대체적으로 하향 조정, 몇 개 진짜 괜찮은 기업들 말고는 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실적들은 좋게 나왔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아직 미국의 경제 지표 먹고 살만하다, 좋다,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기다리고 그런 지점들 아직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2021년도 7월달 이후에 최고치, 경기 낙관적으로 본다. 지금 미국의 이제 국민들 소비자 신뢰지수도 역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7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117을 기록했는데 저번 6월달이 110을 기록했습니다. 저번 달보다 높았고 월가 예상치가 117, 그대로 굉장히 좋게 나왔다. 지금 2개월 연속 3개월이죠. 2개월 연속 3개월까지 상승 중이다. 미국 국민들도 괜찮게 본다, 경기 침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 미국의 이런 뭐라 그럴까, 지방 쪽 총 50개 주가 있죠. 50개 주가 있는데 이제 주요 도시가 아닌 좀 변두리 이런 쪽 지역의 제조업 지수 역시 괜찮게 나왔다. 좋게 나왔다. 리치먼드 연은은행이 발표한 그 제조업 지수도 월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또 어디야? 리치먼드랑 또 이번에 필라델피아였나? 그렇게 제조업 지수를 발표했는데 괜찮게 발표가 됐다. 상승으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역 은행들, 뭐 지역들도 괜찮다. 경기 상황이. 미국의 지역들 경기 상황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야, 미국 진짜 좋구나. 그 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S&P CS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전년 대비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미국의 5월 주택 가격 전월 대비 0.7% 상승. 자, 여기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4개월 연속. 이해되셨나요?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 어떻게 되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간다. 그러면서 신규 주택 짓는 것들, 뭐 건설업자라던가 아니면 뭐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 차례 상승하고 있다.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실제로 지금 5월달 주요 10대 도시를 분석을 해봤는데 10대 도시의 집값이 1.1%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도시로 간추려 봤을 때도 한 1%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도 그렇고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은 거니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뭐 상승하고 있다, 반등하고 있다, 이유는 맞죠. 근데 이제 그 반등하는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면은 이게 진짜 좋아서 좋은 게 아닌구나, 반등하는 게 아닌구나 알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주택시장이 지금 흐름이 좋다는 거. 자, 다우지수 6년 만에 최장기 상승 랠리. 다우지수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2.4%, 이런 식으로 지금 다우지수가 역대 최장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아주 심상치 않아요. 보시면은 원유 공급 부족 우려의 상승, 휘발유 가격, 원유 가격, WTI 2.17% 상승. 지금 보시면은
자, 골드만삭스가 3분기 원유 수요 요거 보고서를 냈는데 하루에 200만 배럴이 부족할 거다 라는 분석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지금 올랐고, 자, 뭐 석유 수요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뭐 전망, 그리고 중국이 내수 부양에 초점 맞추고 원유 또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또 오를 거다. 그 얘기도 있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 때렸죠. 곡물 지역 수출 시설, 그리고 뭐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도착 직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뭐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 뭐 이것저것 다 반영된 검은 황금 석유가 이제 상승이 했는데, 자, 이거 하면 공통점이 뭘까 지금? 자, 공통점 한번 가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순이익 20%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상승했어. 자,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게 나왔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상승했어. 다우 지수가 6년 만에 최장기 상승을 랠리 중이야. 원유 가격이 올라갔어. 공급이 부족해서. 얘네의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 이거 알면은 이제 뭐 이번 영상은 끝난 거지. 공통점 뭘까? 단순하게 요게 벌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 한 번 더 갈 가능성 존재. 금리 인상은 아니죠. 물가의 영향, 그렇죠.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다. 이미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고 들어 올리는 시점은 지났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 그러죠.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가 잡힐까? 물론 맞을 수는 있겠다. 금리를 올림으로써 은행과 이런 시스템 리스크가 탁 터지면서 무너졌어. 무너짐에 따라 금리를 긴급하게 내려. 그런 방법은 있겠지만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물가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왜?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애들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비를 줄여야 돼요. 소비가 줄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에 들어가거나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상만으로는 힘들다. 얘네 공통점은 뭐냐면, 자, 원유 가격 올라가. 원유 공급 부족에 우리가 상승했대. 물가 올라가겠죠. 자, 다우지수 6년 만에 최장기 상승.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시장, 자산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5천만 원 수익 났는데 나 차 한번 사볼까? 백 한번 사줄까? 명품백 하나 사줄게, 여자친구. 소비가 늘어나겠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5월 주택시장 가격이 반등해.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예요? 렌트비도 같이 오른다는 겁니다. 렌트비 오르면 어떻게 되죠? CPI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렌트비죠. 물가가 오릅니다. 자, 소비자 신뢰지수 2021년도 7월 이후 최고 경기 낙관이래. 소비자들이,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경기 침체 없을 것 같대. 너무 좋아 보인대. 괜찮아 보인대. 소비 어떻게 할까? 앞으로 경기 침체가 나오면 저축을 하고 지갑에서 꺼내질 않아, 돈을. 근데 경기가 낙관적이네. 소비하겠죠. 물가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순이익 20%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야, 내 주식 올랐네. 소비해야지. 소비 증가는 물가 상승. 이해되셨나요? 이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8월달, 9월달, 10월달 전월 대비 조금이라도 올라도 크게 오른다. 왜? 기저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것도 맥락이 맞아. 아까 우리 감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가능성 존재. 이런 식으로 물가가 계속 안 떨어지고 막 올라가고 하면은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지. 그런 얘기 나오겠지. 근데 이제 금리 인상에 결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금리 인상을 한다 얘기가 나오는 거는 미국이 그때도 소비 지표나 고용 지표나 이런 게 견고하다고 하면. 말씀대로 리스크는 미국 외 나라에서 미국으로 칼날이 향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오늘 그 멤버십 방송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항상 정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국 유심히 봐라. 중국 중요하다. 얼마 전에 또 영국 다뤄드렸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 국가들 중요하다. 꼭 보셔라. 그거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IMF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로 조정. 직전보다 0.2포인트 상향.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조정했는데 미국은 상향시켰습니다. 자, 이거 표를 보여드려야겠다. 자, 전 세계는 1% 다운. 2024년도 다운. 선진국은 1% 상승. 미국은 0.2 상승. 미국. 유로존은 0.1 상승. 한국은 마이너스 0.2 하락. 일본은 마이너스 0.5 하락. 일본을. 신흥국 개도국은 마이너스 0.1. 그리고 나머지는 뭐 비슷한 인도는 하락. 러시아는 상승. 요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봤네요.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 한국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올해랑 내년이랑 굉장히. 중국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은 5.2, 5.2, 4.5, 4.5 지진부진해. 그럼 당연히 한국도 좋을 수는 없겠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IMF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성장률을 전체적으로 낮췄다는 거. 달러엔 제한적 상승 FOMC 결과되기. 요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자, 짚어드릴게요. 자, 일정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월 27일 연준 금리 결정. 이제 내일 넘어가는 새벽 3시입니다. 요거 보고 주무실 분 계신가요? 나는 FOMC 볼 거다. 보시는 분. 유로존 금리 결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국내 총생산 GDP 발표되고 28일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요거 아마 좋게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이번에 근원이 빠졌기 때문에 4.6이 예상이라 그러면 4.6 그대로. 이거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 높다는 거. 그리고 7월 31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8월 4일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되고 9일날 중국 PPI가 발표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FOMC 볼 필요가 있나요?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팩트를 말씀해 주셨네. 사실 볼 필요 없습니다. 25bp 이제 그 FOMC 프리뷰 이제 드릴 건데 프리뷰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래도 중요하게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전체적으로 상향했지만 전체 글로벌 국가들 조정치는 이제 하향을 했지만 미국 상향, 선진국 상향, 유럽 상향, 잘 사는 국가들은 좀 상향했지만 일본과 한국은 예외가 됐다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미국에 있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미국의 경기 지표는 긍정적이다. 근데 그 긍정적인 지표가 뭐를 야기시킬 수 있다? 뭐를 잉태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봤던 부동산 시장 상승, 또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 주식시장 상승,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물가,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죠. 지금 코인 이슈가 그냥 뭐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지금 주식시장과 자산시장과 코인시장과 시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만 봤을 때 인플레이션 초기 단계 같은데요. 물가가 반등할 만한 초기 징후가 보이는데요. 내가 병원을 갔어.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어떤 거 같나요? 뭐 엑스레이나 뭐 이런 데는 뭐 이상이 없는데, 제가 그냥 가만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환자님의 몸은 이렇습니다. 초기 징후가 보인다. 물가가 반등할 만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파업,
오늘 파업 얘기 들을 겁니다. 미국에 지금 파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파업이 미친 듯이 퍼지고 있습니다. 코인 이슈가 블록 경제에서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2년 전에 우리 배웠죠. 뭐 있었죠? 이게 벌써 2년인가? 1년 전인가? 연수로 따지면 1년이겠네요. 블록 경제에서는 큰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의 힘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한다?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싸울 수밖에 없다. 왜 싸울 수밖에 없을까? 블록 경제에서는 정부의 힘이 크니까 막 국민들 탄압하고 막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정부의 힘이 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죠. 세수 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불만이 생길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뭐가 있을까? 물가가 너무 높아. 물가가 안 떨어져. 자, 보세요. 왜 블록 경제화의 그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시위 이런 것들이 많은지. 블록 경제에서는 친한 애들끼리 서로 수입과 수출을 해.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존에는 중국이 싫더라도 중국한테 싸게 수입을 했어. 근데 중국이 이제 안 판대. 그럼 중국과 최대한 비슷한 이런 국가들한테 가가지고 사야 돼. 물가 당연히 비싸겠죠. 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회사원이야. 회사원인데 물가가 저렴했을 때는 300만 원만 받더라도 실질 소득이 높았어. 실질 소득이란 물가 뺀 땐, 차 떼고 포 뗀 그 월급입니다. 근데 실질 소득이 어떻게 해요? 물가가 높으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계란 한 판 가격이 3만 원이야. 그럼 뭐가 의미가 있어? 400, 500을 받든 뭐가 의미가 있어? 500만 원 받아. 월급 올려줘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계란 한 판 가격 10만 원이야. 의미 있나요? 그러면 국민들은 실질 임금이 낮아서 머리띠 메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임금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파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파업 이퀄 뭐다? 임금 상승해줘야지. 내년에 대선 있는데. 잘 달래가지고 알겠어요. 임금 더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고 물가 미국 CPI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끈적끈적한 CPI에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임금 상승률. 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가 다시 한 차례 쭉 뛰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모가 많고 코인 이슈가 블록 경제 때 시위가 많고 작년 연말 중국에서 상하이 베이징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 보면 볼수록 물가가 얼마나 떨어졌고 하락하는 게 얼마나 둔화가 됐나. 여기서 코인 이슈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반기에 물가가 튄다? 상승한다? 작년에 제일 높았던 9.1을 막 넘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야, 이 지독한 물가야. 어라? 지독한 물가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또 올랐네? 이런 모습들을 보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물가 하락 둔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당장으로는 실현이 될 겁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